네,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의 사연은요. 아들의 결혼식에 건강한 두 다리로 입장하기 위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는 수술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아직도 가족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허망하기만 합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목숨을 잃은 겁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정도로 걷기도 많이 못 걸으셔가지고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들끼리 입장을 하게 되면은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절뚝이는 모습은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라도 엄마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같이 거기서 둘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평소 무릎 통증 때문에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던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인공관절 수술을 결심했던 건데요. 무엇이 어머니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걸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게 된 주사위는 폐혈전 색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혈전 색전증이 발생한 겁니다. 수술 당일날 그러면서 점점 의식이 없고 제가 팔도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힘없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퇴근해서 갔는데도 좀 더 그런 거죠. 침대를 앉혀갖고 여기 멍이 들도록 때렸어요. 그러면 깨어나 보라고. 왜 정신을 못 차리냐고. 그리고 제가 등도 막 이렇게 두들겼거든요. 대꾸가 없어요. 계속 이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여기보다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차 싶은 거죠. 이건 심각한 거구나. 수술 다음 날까지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수술한 지 일주일 만에 사망에 이른 겁니다. 무릎 수술 그냥 쌍꺼풀 수술처럼 생각하고 가서 한 달만 입원하면 양쪽 다 맞고 나오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마음감이 교차죠 뭐. 좀 더 꼼꼼히 알아봤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후회가 더 많이 돼요 그냥.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박사님, 이 어머니가 받으셨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무릎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연골, 미끈미끈한 연골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를 다 잘라버리고 이런 그 쇠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이 통증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이번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그럼 뭘로 보시나요, 박사님? CG를 좀 보시면요. 다리 쪽에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정맥의 경우에는 동맥하고 틀리게 이런 밸브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역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정맥의 흐름 때문에 피들이 뭉쳐서 움직이지 않으면 피떡을 형성할 수 있었고 그것이 떨어져서 폐의 동맥에 가서 이렇게 박히게 되면 이 부분은 막힌 이후의 폐의 부분은 기능을 안 하게 되고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 심정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합병증을 우리가 폐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은 이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좀 더 만나보시죠. 가족들은 이 약만 아니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서 호흡이 좀 불편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그래서 간호사가 신경안정제랑 당뇨약이랑 저녁약을 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후 마취에서 깬 어머니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먹였고 그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간호원분한테 저녁에 드시는 신경안정제 약은 안 드신다. 이 약 드시면은 잠을 깊이 취하신다. 당부를 드렸더니 일단 전부 다 달라고 했거든요. 신경약 복용 후 어머니의 의식이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고 이송된 대학병원에서도 신경약을 의식 저하의 원인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은 수술 전 폐색전증에 대해 병원에서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인은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용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예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자가약 복용에 관한 부탁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 가족들은 아직도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수술하기 전에도 같이 밥 먹으면서 수술을 잘 받고 깨어나면 내가 고기 사주겠다고 그땐 가자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 식사였죠. 모든 수술에는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죠. 이제.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의 주장은 수술 직후에 신경 안정제를 투약한 것이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환자가 복용했던 신경 안정제의 경우는 사실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깔아지게 만드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수술 후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의식이 맑지 않은 사람한테 신경 안정제를 추가로 복용하게 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것 자체가 환자가 정말 안 좋아지는데 기여를 했다거나 인과관계를 찾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임의대로 자가약을 투여했다고 하면 책임을 좀 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신경안정제를 투여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원래 환자의 의식 상태를 좀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신경안정제를 투여해서 환자의 의식 상태를 제대로 이렇게 관찰하지 못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환자가 이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 폐색전 이런 문제로 사망했기 때문에 신경안정제 투여한 부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은 또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는 줄 알았다면 수술을 감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수술을 하건 환자가 자기 몸에 위해가 되는 일을 결정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설명 듣는 것이 상식적이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본건도 매일 하는 수술이고 많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환자한테 처음부터 끝까지의 합병증 가능성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가족들은 이번 사건을 이제 소송을 한번 진행해 볼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네. 어떻게 승소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수술을 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때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상의 합병증,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는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주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폐색전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